안녕하세요, 숨쌤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중단원, 2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문화에 대해서, 동아시아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차시, 11차시, 12차시까지 해서 2단원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10차시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율령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것이고요. 11차시에서는 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죠.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12차시에서는 유교, 유교 중에서 어떤 거? 성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교, 불교, 성리학이 수용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율령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동아시아에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용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교는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죠. 유가 사상에서 이제 나왔는데 한나라 때 들어서 통치 이념으로 부상합니다. 언제냐면 바로 한무제 때죠. 한무제 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무제 때 어떤 신하가 건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동중서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요. 동중서가 건의하면서 이제 유교가 이제 통치 이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황제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제국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관리를 선발하는 데에 그 유교 경전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유교적인 국가로서 움직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교랑 율령이 결합하면서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율령 체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국가를 정교한 법으로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과 이제 가족 및 공동체의 질서도 존중하는 그런 사고가 율령에 반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를 한다던가, 가부장적 질서라고 얘기를 하면 뭐 남녀에 대한 얘기겠죠. 남과 여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는 남자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신분 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신분의 고하, 그러니까 뭐라 지 귀천이라고 그러죠. 귀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우대, 장유유서 같은 것들이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런 식의 이제 법으로서 법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율령의 정비는요. 처음에 이제 진 한때는 주로 형벌 위주의 법률로 갔다가 점점 행정 법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진은 이제 위진 남북조 삼국지 위촉 오를 통일한 진이 되겠죠. 그때 율과 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법조항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수나라와 당나라 때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이거 종치고 있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나 당의 통치제도 이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행정제도로 보면은 중앙에는 삼성과 육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 있는 중서성, 상서성, 문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육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여기 상서성 아래에 있는 이호, 예병, 형, 공 이렇게는 6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20개가 넘는 부서가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때는 딱 6개로 구분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요 주와 현을 설치해서 이제 9년제의 틀을 완전히 갖춰 나갔고요. 그리고 호적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토지를 분배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징병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토지나 수치 군사제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중앙정부는 이제 농민들한테 땅을 지급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전이나 영업전이라고 하는 균전을 지급을 하는데, 호적을 작성해서 이 호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라는 세금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 조는 토지세,
그 다음에 용은 노동력, 그 다음에 조는 직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학습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은 농사가 이제 조금 한가로울 때 또는 국가가 위급할 때 이들을 이제 군사로서 쓸 수 있는 부병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한기 농사를 안 지을 때는 군사 훈련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 조용조 그리고 균전제, 부병제 세 가지의 이제 조세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관리 선발 같은 경우에는 알죠 여러분? 과거제가 이제 수나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귀족을 견제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국자감 또는 문묘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된다. 이게 수나라 당나라 때의 이제 만들어진 율령 체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아시아의 각국으로 전파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대신에 각국의 통치 형태와 이념 또는 관습 등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받게 된다. 지금부터 이제 그 나라들 각각 이 동아시아, 이 수나라, 당나라 때의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국은 율령을 도입을 해요. 뭐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이때 다 반영을 합니다. 근데 신라에서는 특별한 신분제인 골품제를 바탕으로 그 고유성을 유지를 하고요. 과거제 대신에 독서 상품과를 실시해서 그 과거제 일부를 보충하는 역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육부제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명칭이 다 다르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선조성 중심이 아닌 정당성 중심으로 나오는 충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각각의 부서의 이름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도 율령을 반포를 하죠. 그 율령을 다이호 율령이라고 합니다. 8세기에 있었고요. 8세기에 당의 율령과 굉장히 흡사한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요, 삼성 육부가 아니라 이관 그리고 팔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성 육부가 아니라 이관 팔성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를 권장하는 신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는 태정관에서 이제 일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호족을 중심직으로 임명하는 약간 그들만의 문화 체계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유교랑 이게 율령을 받아들이는데 원활하게 하는 거는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한자가 이제 퍼지면서 이제 신라, 발해, 이제 일본에게도 한자를 공통 소양을 하는 모습, 그래서 한문학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오늘 내용은 율령입니다. 네, 율령 체계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네, 일단은 언제 완성이 되었다? 그렇죠. 수랑 당 때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유교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 삼성 육부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지방은 주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세금 조세 같은 경우에는 땅을 주죠. 일단 땅을 주는 걸 바로 균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균전제 그 다음에 조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군사를 부병제로 군사를 받아들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 뭐 얘기를 한다면 과거제 그러니까 과거제로 인해서 뭐 학교를 설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파를 할 때 어떻게 수용한다? 바로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수용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그리고 발해 다시 쓸게요. 신라 그리고 발해 그리고 일본이 각각 다르게 받았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가라는 신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제로 독서 상품과를 통해서 운영을 했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육부지만 운영을 독자적으로 했었다. 명칭이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방에 중앙에 이제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 학교가 바로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다 정도.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독특했죠. 일본은 이관 팔성 체제를 유지를 하고요. 특히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라는 관이 있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하느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교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